안녕하세요.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그 지구 온난화의 백신과 치료제를 어, 희망하며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가 지금 미국 FDA에서 약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중증 환자에게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굉장히 치료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 사스나 메르스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신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냥 희망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경제 위기가 굉장히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백신과 치료제, 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사실은 코로나19는 굉장히 긴급한 어떤 문제지만 사실은 탈정상 과학적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좀 파악하기 힘든 그런 불확실한 과학적 수준에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는 그,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인간의 심리적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에, 그 사실 이 얘기는 사브레스크하고 페르손이 한 얘기인데 인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냐 하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적 가족주의나 이기주의를 추구하지 그 이상의 어떤 굉장히 넓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이타적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류의 빈곤 문제, 지구촌 빈곤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뭐냐 하면은 시간적 미래성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이랄까 어떤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게 너무 먼 미래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냐 하면은 어떤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관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고령화 사회, 고령화보다 더 멀리 더 늦게 늘죠.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실업 문제 이런 것보다 훨씬 늦, 이제 좀 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죠.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사브레스크나 페레존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지구 온난화를 상상하기에는 미래적 시간 속에서 상상하기에는 심리적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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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끄고 어떤 경제나 실업 문제에만 항상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이런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 차원에서도 아무리 주지주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저는 이제 수영강에서 아이들에게 덕성을 가지려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교육을 뭔가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구를 그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독서로 용제 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독서로 용제.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정말 슈발츠나 폴 테일러 같이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해결하는 전사로 이제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다 떠나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인제 우리가 설국열차 보면 결국 그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인제 그 빙하 그 이상한 약을 인제 국가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상한 약을 뿌립니다. 약을 뿌리는데 그게 인제 냉각 관련 어떤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기후 조작인데 그 조작을 할 때 너무 엉성하게 한 거죠. 코로나19처럼 이제 관련 그 어떤 백신 치료들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쪼끔 엉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뿌리긴 뿌렸는데 성층권에서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빙하기에 빠지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지? 석유차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제 성층권에서 약을 뿌리는 것을 굉장히 인제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후 조작을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약을 통해서 급박하게 기후 조절을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인제 뭐냐면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닉 보스럼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해졌을 때 초인공지능이 되어서 이를 공격하기 전에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하면서 그들이 좀 더 도덕적 인류에 대해서 그 좀 도덕적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급박한 상황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인제 우리가 전통적 방식에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저는 성층권에 약을 뿌리는 것들을 기후 조절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겠죠, 코로나19처럼. 근데 자연을 대상으로 좀 실험하다가 부작용이 염려가 되잖아요. 참 설국열차처럼. 그런데 이제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층권에 뭔가 약을 살포했을 때 최소한도로 어떤 지구가 연명할 수 있도록 뭐냐 하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쪼끔 이 지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험 인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금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제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인간 복제, 동물 복제 연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인제 마치 코로나19 연구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인제 사실 이거는 페르조나하고 사브레스코가 인제 한 것인데 약을 통해서 인제 인간이 인제 이타성과 좀 더 정의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에 인제 이타성 같은 건 옥시토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제 또 인제 정의감과 관련해서는 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든지 약간 세로토닌 관련 그런 약을 통해서 그게 약간 공정심과 협동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약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인제 인류가 약을 먹는다면은 뭔가 이타성으로 말미암아 지구적인 빈곤 문제 좀 해결에 도움 되겠죠. 그러면서도 약간 그 이런 약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는 어 그 이런 방향을 좀 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제 유전자 조작은 안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GMO를 친사회적인 어떤 GMO를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기후 변화나 어떤 환경 문제에 굉장히 친생태학적인 생명적인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떨 때는
코로나19에도 같은 신종 감염병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런 감염병에도 굉장히 그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할까도 생각해 보는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이제 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이타성과 정의감을 이제 좀 더 고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쪽의 약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지구촌 빈곤 문제도 그렇고 그 어떤 그 기후 변화 문제도 하나의 대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옥시토신과 이 세로토닌이 이타성과 정의감을 좀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약이 뭐냐면 미래적인 시간성을 극복하는 미래적 사람들 항상 뭐냐면 현재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를 못하거든. 그러면 그 약이 뭔가 정의감 준다 하더라도 과연 미래적인 그런 어떤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효과성을 발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로토닌이 아니고 옥시토신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타성과 정의감 관련해 가지고 그 베르조나하고 사브레스가 했는데 그럼 다른 약이 있을까? 다른 약은 뭐가 있을까도 좀 고민됩니다. 그런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더 연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또 부작용이 많고 굉장히 개발이 안 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렘데시비르 같은 약을 개발하듯이 그죠?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또 지구촌의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그 기술 낙관조에 경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좀 판단을 가져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쩌면은 약간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성분의 약을 개발 통해서 우리가 지구 빈곤과 지구촌의 빈곤과 그 지구 온난화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개발해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은 그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구 온난화 문제나 지구촌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한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 급할 때는 설국열차, 그 설국열차에서 성층권에 그 약을 뿌린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연구 안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지구가 빙하기 되면서 멸망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연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임상 실험이 아니고 이제 자연을 좁은 지역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가면서 실험실 안에서 그 실험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준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양리학적 접근들을 이제 통해서 뭔가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양리학적 접근들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신병, 정신 건강 쪽에서 어, 정신 정신 건 정신 관련된 질환 있는 쪽에서 지금 굉장히 양리학 접근이 너무 강조되는 것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기술공학적 닥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공학적 닥달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너무 양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것을 정신질환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뭐냐면은 그 인간의 도덕성을 약을 통해서 이제 너무 추구하는 거는 또 기술공학적 닥달이 아니겠나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채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